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 5시 전에 일찍 일어나는 것, 60세 이후에도 정말 좋은 습관일까요? 전주 외곽의 작은 마을, 올해로 78세이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십니다. 농사짓던 시절부터 이어 온 평생의 습관이라며 4시 15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차가운 물 한 잔을 드시고 골목 앞 공원까지 산책을 나가십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꼭 그만큼의 거리를 걸으시죠.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할아버지는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맥박은 빨라졌고 혈압은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층은 너무 이른 기상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건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말을 평생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노년에는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30대에 좋았던 습관이 70대에는 오히려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걸까요? 매일 아침 무심코 반복하는 익숙한 행동들이 혹시 모르게 부모님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60세 이후에 피해야 할 아침 습관, 그리고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요. 왜냐하면 좋은 아침이야말로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후엔 당신도 내일 아침엔 부모님께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라고 말해드리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일찍 일어나기 좋은 습관일까? 아니면 윗세대에 보이지 않는 압박일까? 한국의 많은 가정에서는 일찍 일어나는 것이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마치 도덕적인 기준처럼 여겨집니다. 늦잠은 게으름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해보다 먼저 일어난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깊은 교훈처럼 들렸죠.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이 믿음을 평생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젊을 때와 똑같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려 하시죠. 제가 기억하는 여름날, 부산 외곽에 사는 제 친구의 어머니, 정순 어르신 74세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직장에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밥을 준비해야 할 이유도 없는데도 집안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며 무조건 일찍 일어나려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마당을 걷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다행히 가벼운 염좌였지만 통증은 몇 주나 계속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충분한 수면이 더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굳이 새벽같이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도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을 고집할까요? 부지런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 때문입니다. 이 세대는 자신의 몸보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해도 난 아직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버텨내시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원해서가 아니라 늦게 일어나면 무기력해 보일까봐 억지로 새벽에 눈을 뜨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60세 이후에도 새벽 기상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단지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 습관 일 뿐일까요? 그 해답은 자명종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데에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무작정 일찍이 아니라 올바르게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하루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60세 이후의 몸.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균형을 잃기 쉬울까요?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오랜만에 시골집에 내려가 어머니를 뵈러 간 날이었죠. 쌀쌀한 바람이 창문을 타고 부드럽게 스며들던 아침.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 방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리신 거예요. 두 손으로 벽을 짚으며 간신히 균형을 잡으셨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 급히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고 안쳤고 어머니는 숨을 고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냥 잠깐 어지러웠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당연한 노화로만 넘기기엔 너무 이상한 뭔가를 느꼈어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기립성 저혈압. 60세 이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밤새 누워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 조절 반응이 늦어져 뇌로 가는 혈액량이 줄고 그로 인해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한 경우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고령자 65세 이상 중 약 35%가 비슷한 증상을 겪은 경험이 있다는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도 있었죠.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도 젊을 때처럼 눈 뜨면 바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습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낡은 자동차처럼 갑자기 시동을 걸면 무리가 가기 마련이죠.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간단한 비법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눈을 뜬 후 최소 3분간은 가만히 누워 계세요. 손목을 돌리고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그 다음 침대 가장자리로 몸을 옮겨 1분 정도 앉아서 몸이 깨어날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으로 깊게 한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변화 하나로 어머니는 아침마다 느끼시던 어지럼증을 거의 느끼지 않게 되셨고 무엇보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자책에서 벗어나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저는 그날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웠습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30대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의 리듬을 거스르지 않고 맞춰주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아침에 천천히 일어난 후 우리는 보통 무엇을 하게 될까요? 혹시 부엌으로 가서 몸을 깨워야지 하며 큰 물 한 잔부터 드시진 않으시나요? 그 습관이 상쾌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의외로 심장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 상쾌함일까? 심장의 위험일까? 어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어지럽지도 않고 물 한 잔만 마시면 정신이 번쩍 들어. 그 말을 들은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큰 컵에 찬물을 가득 따라 단숨에 마셨거든요. 문득 서울에 사시는 정 선생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67세의 정 선생님은 건강에 아주 신경 쓰시는 분이셨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몸속을 정화한다며 차가운 물로 만든 칵테일 음료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물을 마신 지 몇 분도 안 돼 욕실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병원에서는 이렇게 진단했죠. 일시적인 혈압 이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혈액량 변화로 인해 순환계가 적응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잠에서 깬 직후는 우리 몸의 혈압과 혈류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찬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고 심장이 빨라지며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작은 무리도 위험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250ml 이상의 찬물을 마시는 경우 노년층에서 일시적 순환장애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의사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권장하셨어요. 일어난 직후 바로 마시지 말고 샤워대 15분 후에 마시세요. 그 시간 동안 혈압과 심장이 안정될 시간을 주세요. 물은 미지근하거나 천과 비슷한 온도로 준비하세요. 찬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작은 컵으로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어머니도 이 습관으로 바꾸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젠 물 마셔도 속이 훨씬 편하고 몸이 안정되는 기분이야. 작은 변화지만 몸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는 종종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빠르게 많이보다는 천천히 상태에 맞게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물 한 잔으로 충분해요. 하지만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우리 건강을 바꾸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제대로 마신 뒤 바로 운동하러 나가시나요? 몸을 풀어야지 생각하며 걷기나 조깅을 시작하신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아침 운동이 심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아침 운동, 활력 충전일까? 심장의 부담일까? 어머니께서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신 후엔 몸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뒤 어김없이 새벽부터 공원으로 나가 산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어머니, 조금 더 있다가 나가시면 안 될까요? 해가 다 뜬 다음에 걷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일찍 나가서 운동해야 건강해지지. 젊을 때부터 그래 왔거든. 그 말씀 참 익숙하지요. 어르신들 세대에게 아침 운동은 부지런함의 상징,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습관, 과연 지금도 안전할까요?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72세 박 선생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20년 넘게 매일 아침 5시에 조깅을 하셨고 겨울철에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아침 공원에서 뛰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쓰러지셨고 병원에서는 경미한 심근 허혈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죠.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때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이 생깁니다. 특히 노년층에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운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다만 타이밍과 강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아침 운동을 위한 4가지 팁. 너무 이른 시간은 피하세요.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7시 이후, 해가 완전히 뜨고 몸이 깨어난 후가 좋습니다. 가볍게 몸을 푸세요. 실내에서 10분 정도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걷는 것으로 시작해 주세요. 무리한 운동은 피하세요. 조깅보다는 천천히 걷기, 태극권, 요가처럼 부드러운 운동이 더 적합합니다.
날씨를 고려하세요. 추운 날이나 바람이 센 날에는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머니도 그 후로는 아침 식사 후에 천천히 걷기 운동을 하시게 되었고, 예전보다 훨씬 개운하고 힘도 덜 빠져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 라고 하셨어요. 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은 많이 하는 것보다 몸에 맞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건강은 땀의 양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리듬과 배려가 있어야 진짜 건강한 노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운동이 끝난 후엔 시원하게 샤워해야지 하고 욕실로 직행하시나요? 잠깐만요. 그 습관,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아침 샤워가 왜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인지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아침 샤워, 상쾌함일까? 아니면 욕실 속 위험일까? 어머니께서 운동 시간을 조정하신 뒤로 식사도 잘하시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욕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어머니가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계셨고 손은 떨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지러워서 아마 물이 너무 뜨거웠나 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아침 샤워가 정신을 맑게 해주고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 말,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말 안전할까요? 광주에 사시는 68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김 할아버지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던 중 욕실에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병원에서는 급격한 천변화로 인한 저혈압성 실신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국노인의학연구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수면 직후는 혈압과 천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혈압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이나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침 샤워를 하고 계신다면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상 후 최소 3,145분은 기다리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샤워 시간은 1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가능하다면 오후나 저녁에 샤워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저녁에 샤워하시고 아침에는 간단히 세수만 하십니다. 샤워하고 어지럽던 게 없어지고 점심때도 더 개운해졌어 라고 말씀하시죠.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건강은 익숙함이 아니라 적응력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샤워 후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바로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그 행동도 사실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잠에서 깨자마자 아침 식사. 보양일까? 위장을 해치는 습관일까? 어머니는 운동과 샤워 습관을 바꾸신 후 훨씬 안정되고 밝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침마다 약간의 무기력함이 느껴졌습니다. 요즘 아침에 먹자마자 바로 약 먹어서 그런가 봐. 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어나자마자 식사하는 게 제일 좋다. 야근 공복에 빨리 먹어야 효과 있다. 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천에 사는 72세장 할머니는 매일 아침 짠 김치찌개와 장아찌로 식사를 시작하고 고혈압 약도 식전 공복에 바로 드셨습니다. 몇 주 뒤 위통과 어지럼증으로 병원에 가셨고
위염과 혈압 불안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국고령영양연구소에 따르면 기상 직후에는 위장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며 이 시점에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공복에 약을 복용하면 위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이 되어 위염, 역류, 소화불량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아침 식사 습관은 무엇일까요? 기상 후 2030분 정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위를 깨우세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위장을 준비시켜 주세요. 죽, 부드러운 밥, 야채국처럼 소화가 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짠 음식, 발효 음식,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근 식후 2030분 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단,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약은 예외입니다. 어머니도 지금은 오트밀에 바나나, 미지근한 물로 아침을 시작하시고 속이 편안하고 약 먹고도 더부룩하지 않아 라고 하십니다. 아침 식사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 준비된 아침 식사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깨워주고 하루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자연의 선물. 그럼 식사 후 바로 약을 드시나요? 그 행동 또한 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 약 복용의 타이밍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전 약 복용. 편리함일까? 아니면 위험의 원인일까? 아침 식사 습관을 바꾼 후 어머니의 상태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다시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죽은 먹었어. 그런데 약은 먹기 전에 먼저 먹었지. 편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사 몇 분 전에 약을 먹는 것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60세 이후 위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윤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예입니다. 고혈압 약을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고 빨리 먹어야 효과도 좋지 라며 스스로 안심하셨죠. 하지만 몇 달 뒤부터 속이 쓰리고 자주 메스껍고 잠도 잘 못 이루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공복약 복용으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나이가 들수록 위점막은 얇아지고 위액 분비도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약을 공복에 복용하면 위점막이 자극을 받아 염증, 궤양, 심지어 약 흡수율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은 어떻게 복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특별한 의사 지시가 없는 한 식후 2030분 후에 복용하세요. 꼭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잊지 않기 위해 약통에 아침 식사 후 복용이라고 스티커를 붙이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 약 복용 시간을 정리해 냉장고에 스티커로 붙여드렸어요. 죽 먹고 20분 후 약 드세요 라고 적혀 있는 알림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속도 편하고 약 먹고도 어지럽지 않아. 작은 변화지만 위장을 보호하고 수면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귀중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드신 후 혹시 바로 욕실로 향하시진 않나요? 그게 습관이라서라고요. 그 행동 역시 사실은 몸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아침이라는 시간이 가장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면 오래 산다? 아니면 부지런함에 대한 오해일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약도 정해진 시간에 드신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십니다. 늦잠 자면 게으른 거야. 일찍 일어나야 건강하고 오래 살지.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장수한다는 말, 정말 60세 이후에도 맞는 걸까? 경기도에 사는 정할아버지 75세는 젊었을 때 농사를 지으셔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시간에 일어나셨고 그걸 삶의 예절처럼 여기셨죠. 하지만 최근 들어 낮에 졸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죠.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결론은 만성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의 혼란이었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쉽고 몸이 회복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며 단순히 몇 시간이 아닌 깊은 잠이 더 중요해집니다. 새벽에 억지로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흔들리고 피로, 면역력 저하, 기억력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2년 연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중 새벽 5시 이전에 일어나는 그룹보다 6-8시간 충분히 자고 아침 7시 이후에 일어나는 그룹이 오히려 수명이 더 길고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무조건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리듬에 맞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잠이 부족했다면 조금 더 쉬어도 괜찮아요. 아침 6시 반쯤 상쾌하게 깬다면 그게 좋은 시간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어머니도 이제는 느긋하게 일어나며 웃으십니다.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국 끓여줄 힘이 있다는 게 더 소중하지. 진짜 부지런함은 알람 시계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는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일어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로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잘 챙기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도 아픈 경우가 있으면 어떡하니?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올바른 습관은 누구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습관이라는 것을. 건강해지기 위해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나에게 맞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을 깨끗하게 해야지 하며 찬물을 마시지 않으세요?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운동을 나가시지는 않나요? 식사를 빨리 끝내고 약을 먼저 드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바로 그 습관부터 바꾸어 보세요. 광주에 사는 연숙 할머니 70세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나이 들면 게으르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5시에 찬물 한 잔 마시고 공원 산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어지러움, 속 불편함, 낮잠이 늘었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셨죠. 피곤한 날은 30분 더 잠을 자고 일어난 지 10분 후에 따뜻한 물을 마시고 바깥 운동 대신 실내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셨습니다. 2주 뒤 연숙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처럼 기운 넘치진 않지만 지금은 몸이 훨씬 편하고 마음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눈 뜨고 3분 더 누워 천천히 숨을 쉬어보세요. 물은 찬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조금씩 마셔보세요. 운동은 아침 7시 이후 햇빛이 올라온 후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의지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목소리를 조용히
부드럽게 들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은 새로운 기회의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완전히 다른 하루를 만들어줍니다. 내일 아침 무엇부터 바꿔볼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보세요. 함께 바뀌면 더 쉬워지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은 자신의 몸을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저는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엄마는 건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지럽지 않은 거, 몇 걸음 걸을 때 벽을 잡지 않아도 되는 거, 한 끼 밥을 먹고 속이 편안한 거. 한때 저는 건강을 숫자로만 생각했습니다. 혈압, 심박수, 혈당 수치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 건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프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신호들로 조용히 속삭일 뿐이죠. 아침마다 느끼는 약한 통증, 이유 없이 잠 못 드는 밤, 계단을 오르다가 한숨 쉬게 되는 순간.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나이 들어서 그래 라며 넘기지만 그것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68세는 자신에게 엄격한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찬물 한 잔, 아령 운동, 식사까지 철저하게 지키셨죠. 모두가 그분을 건강한 삶의 롤모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욕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르고 있지만 이미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도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 그냥 좋은 습관이라는 이유로 계속 밀어붙였지.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이상적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내 몸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요즘 따라 무기력한가요? 그렇다면 가만히 쉬어보세요. 일어나자마자 배가 고프지 않다면 억지로 먹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답답하다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건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것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에게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지 말보다 더 깊게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마음에 남은 게 있으셨나요? 10개의 이야기 중 내일부터 단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10분만 더 누워있다 일어나기, 찬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문자 대신 엄마에게 직접 전화 한 통 걸어보기. 작은 변화가 건강한 아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침이 쌓이면 인생 전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오늘 이야기를 당신이 아끼는 한 사람과 나눠보세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의 첫 번째 건강한 아침이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혹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실 수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